현재 국내 헤비급 넘버원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명승사자. 오늘도 어김없이 관객들에게 호랑나비 춤을 선사합니다. 이런 명승사자에게도 새로운 도전장을 던진 1세대 레전드 파이터가 있습니다. 젊은 피이자 헤비급 차기 에이스였던 권장원 선수마저 명승사자 폭격기에 침몰되고 말았는데, 과연 도전장을 던진 파이터가 누구였는지 쌈꾼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명승사자 선수는 국내에서 최고의 헤비급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 때문인지 범상치 않은 외모 때문인지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서 도전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때 입장수의 전액을 희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자선 격투단체인 AFC 대회가 있는데, 연예인이나 셀럽 및 파이터들도 좋은 취지로 격투기 경기에 나오는 단체입니다. 이태원 클라스에 나왔던 안보현 배우도 베트남의 탑 배우인 칸시 또한과 배우 스페셜 매치라는 명경기를 만들어냈고, 피트니스 모델인 김정아 선수까지 나오면서 다양한 빅 이벤트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AFC 대회 측에서는 명엄마 선수 도전자가 나타나질 않자 핸디캡을 주자는 이야기로 명쾌한 결론과 함께 명엄만을 잡아라 1대3 이벤트 매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명엄만 선수 혼자서 3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 3분 3라운드로 한 명당 1라운드씩 시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을 버티게 된다면 파이트 머니 외 별도의 100만원 보너스까지 참 희자스러운 이벤트였습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대회가 자주 열리지 않아 경기를 못 뛰고 있던 국내 선수들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1인팟이 아니라 3인팟까지 가능하니깐요. 오우야. 왜 이러는 거예요? 명엄만 선수도 혹여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자신이 너무 강하고 잘나서 한다기보다는 주최사의 의지가 그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입시 격투기 선두주자로서 국내 격투기 흥행과 다 힘든 시기에 재밌는 볼거리라도 만들어주려는 대회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보기보다는 재밌는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대4 라인업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선수들의 명승사자 레이드 파티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티원은 원거리 딜러 포지션이 타격의 신이라 불리는 김도윤 선수입니다. 저도 원딜은 좀 하는데 마스터입니다. 물론 울토체스. 우리에게는 흔히 주먹이 운다 절대 고수로 나와 익숙한 선수입니다. 원거리 딜러답게 큰 키와 리치가 인상적이고 아웃복싱 스타일로 상대방과 거리를 재면서 스트레이트 및 킥 게임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엄만 선수와는 상성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윤 선수는 이벤트가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국내 헤비급 넘버원인 명엄만 선수와 3대1이 아닌 1대1로 제대로 붙어보고 싶다는 남자다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도윤 선수 심정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게, 아무리 이벤트 매치지만 3대1 시합이고 3명인 팀에선 다운을 시키든 다운을 당하든 찝찝할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저는 100만원만 주신다면 바리아도 핥아드리... 어쨌든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부산의 일식타격 명문체육관이 글로리 파이터 진시준 선수, 국내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는 챔피언 선준호 선수, 그리고 여성 파이터 중 국내 최강이라 평가받던 변보경 선수와 1차전에서 아쉽게 패배했지만 2차전에서 긴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둔 챔피언 이도경 선수까지, 이 경기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선수 쌈꾼까지 시합에 대비해 훈련을 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진시준 선수도 장난삼아 1라운드인데 그냥 도망다니면서 돈도 벌고 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돌아오는 대답은 마지막 남은 파이터 인생 제대로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시준 선수도 그에 부응하듯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가벼운 스파링 연습을 했는데 확실히 체급 차이와 리치가 있다 보니 쉽게 거리를 좁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들어가려고 하면 속사포 같은 카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벼운 스파링에선 펀치로 맞추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좁히려고 가드를 굳히고 압박을 하니 키가 큰 김도윤 선수가 빈틈이 많이 보였습니다. 명승사자의 전매 특허인 몸으로 밀고 들어가서 펀치 압박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여유롭게 앞손을 살리면서 사이드 스텝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파티원은 탱커 포지션이 맘모스 김명한 선수입니다.
닉네임 맘모스답게 전진 압박과 저돌적인 러쉬가 주특기이고 명승사자의 유일한 약점을 굳이 꼽자면 세련된 타격에 비해 약한 그라운드 실력인데, 김명환 선수는 타격보다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태클과 그라운드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시합 다크호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시합은 입식 경기였지. 그치만 어차피 김명환 선수는 탱커 역할인걸. 첫 보기에도 맷집이 좋아 보이는 김명환 선수는 3분 정도는 그냥 버틴다고. 어쨌든 두 번째 파티원인 김명환 선수는 명승사자와 같은 체급이고 3분 동안이라면 버티는 걸 떠나 충분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티원은 바로 접니다. 사실 세 번째 도전자는 후보군들만 쟁쟁하게 거론될 뿐 실제로는 도전자가 나오지 않았고, 또 하필이며 집합 금지 규정으로 다음 AFC 16 대회로 연기가 되어 국내 격투기 팬들 사이에서 많은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명승사자에게 가대평가됐다며 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헤비급 챔피언이 된 것이다 라고 혼내주겠다는 자신감과 함께 1세대 원조 헤비급 파이터 유학래 선수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키 190cm, 몸무게 105kg으로 국내에서는 타고난 하드웨어를 가졌고 45전 29승 14패 2무인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맥그리거와 권하솔 선수보다 앞선 원조 독설가, 즉 트래시 토크로도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홍만 선수한테도 도발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최홍만 선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래시 토크만 하는 선수였다면 감히 명승사자에게 혼내주겠다고 호탕하게 말하기는 어려웠겠죠. 그에 걸맞게 당시 최고의 이씨 격투기 무대였던 마사토, 푸아카오, 앤디 샤워, 알버트 크라우스는 잠시 패장, 조르지오 페트로시안까지 명성이 자자했던 K1 무대 링에도 올라섰습니다. 상대는 일본의 공수도 파이터였던 노다 미츠구 선수였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K1 무대 탓이었는지 유학래 선수는 아쉽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씨 단체인 덕한에 복귀하여 키 2m, 몸무게 110kg에 육박하는 실전 태권도의 원조 박용수 선수와 결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용수 선수는 실전 태권도 파이터답게 2m에서 뻗어나오는 화려한 킥이 주특기였지만 태권도 선수여서 그랬던 걸까요? 고질적인 안면 가드가 약점이었습니다. 특히나 펀치 빠따가 뛰어난 유학래 선수가 KO 시킬 거란 전문가의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분석과는 다르게 2m 키에서 뻗어나오는 날카로운 하이킥에 1라운드 KO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복귀가 어려울 정도의 암흑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국내에서 입식 격투기 흥행을 위해 K1 코리아 맥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유학래 선수도 복귀 전 무대로 일본의 하세가와 주베이 선수와 붙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하세가와 선수의 카프킥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베테랑 파이터답게 금방 거리를 파악하고 카프킥을 피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코너로 몰아서 주특기인 펀치 압박을 넣어줍니다. 코너에 몰려서 펀치 러쉬를 당한 하세가와 선수는 날카로운 주먹에 눈 주변 피부가 크게 찢어져 다터스톱으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의 최고 일식 격투기 무대인 쿨룬파이트에도 진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시작과 동시에 저돌적으로 밀어붙여 순식간에 코너까지 밀렸지만 클린치와 니킥의 절묘한 조화로 큰 체력 손실 없이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경기 양상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클린치가 너무 자주 나왔던 탓일까요? 양 선수 다 지루한 클린치 상황이 실증 났는지 누가 더 강한지 다른 걸로 비교를 해봅니다.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 스팀패 맞은 마린처럼 빠른 연타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명승사자와도 붙었던 경력이 있는 쿠스노키 사이로 선수와 2018년 5월 27일 일본 단체인 히트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압도적인 1라운드 KO승을 거두면서 현재까지도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0대에 접어들면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자연스레 은퇴한 줄 알았는데 이번 2월 26일날 국내 헤비급 온탑인 명승사자 선수와 헤비급 타이틀전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명승사자 선수와 유학래 선수는 이미 주먹을 섞어 본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오래전이기는 하나 서로 훈련 상대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약점을 또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이번 시합의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래 선수는 원조 독설가답게 명원만 선수는 가대평가됐다며 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헤비급 최강자로 포장된 것이다, 혼내주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명승사자는 3대1 매치가 무산되고 무기력해진 찰나 그의 신심찮은 도발에 재밌었는지 샌들백이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로 여전히 살아 숨쉬는 파워를 선보이고 눈이 뒤덮인 산에 올라가 훈련을 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승자가 누가 될 것 같나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반응이 좋다면 두 선수 시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